2027년까지 반드시 투자해야 될 산업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 흑연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사활을 걸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흑연,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천연 흑연이죠. 이 천연 흑연을 2026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A에 의해서 사실 이 부분은 더 빨리 왔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흑연을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 조항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2027년부터는 이제 우리는 중국산 천연 흑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걸 당연히 국산화를 시켜야 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천연 흑연의 96%를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걸핏하면 이걸 무기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이걸 빨리 앞당겨서 천연 흑연을 국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관세를 무려 25%를 광물에다가 매겼죠. 특히 천연 흑연에다가 25%를 매겼는데 이게 202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2년 안으로 이걸 국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무기화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요. 지금 중국이 이번 유럽의 전기차 보복으로 인해서 흑연을 포함한 소재의 무기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도 군사 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작년 12월부터 흑연을 전면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무기화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린 여러 차례 원자재와 관련된 무기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무기 삼아서 수출에 대한 부분을 통제했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 흑연도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흑연을 자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 흑연 자립은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라고 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정부는 최근에 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팔을 걷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경제 안보 품목에서 이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는 걸 또 마련했는데요. 이게 올 하반기 중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5조 원 규모의 신규 출범 자금인데, 이게 각종 혜택과 대출에 대한 싼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재정 지원도 들어가고요. 세액 공제 대상도 이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비축량 목표도 기존에서는 31분, 0일에서 31분인데 이게 30에서 80분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5.8에서 180인분의 이 비축량 목표도 60일부터 180일까지 요 앞자리 수를 좀 늘렸고, 여긴 뒷자리 수도 이제 늘려버렸죠.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정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곳인데, 여기도 이제 흑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인데요. 이 주력 산업에 필요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대출과 세제 재정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어떤 기업들이 이거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업이 그냥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핵심 원료의 국산화를 시키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게다가 한미일 흑연, 히토류 등의 핵심 광물의 공동 확보에 모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한미일의 이 정부가 광물 등과 공급망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 최근에 아프리카 몇 개 국가, 6개에서 7개 정도 국가하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성료했다라고 하는데 총 1억 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경제에서 인프라와 광물로 인한 항로가 열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보면 흑연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워낙에 천연 흑연이 중요한 데다가 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항상 지금 나오는 것이 바로 흑연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는 흑연 매장량 6위인 탄자니아하고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또 맺었습니다. 사실 이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 국가의 흑연을 우리가 MOU를 맺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이제 개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시장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 그리고 에너지 플랜트 그리고 핵심 광물 등 총 3개의 분야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됐고요. 국내 기업들의 천연 흑연에 대한 확보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는 STX 같은 경우에는 모잠비크의 카울라 강산 천연 흑연의 전체 생산량의 40%의 판매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내용인데 게다가 또 2023년에서는 모잠비크에서 흑연 판매권 논의 중에 올해 이제 생산 예정으로 거의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천연 흑연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가 이제 이것을 자국의 기업들이 좀 생산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좀 스타트가 될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 공급 MOU를 맺었고요. 삼성 SDI도 역시 작년 8월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에 대한 공급에 MOU를 맺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22일 날 중국 의존에서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천연 흑연 수입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역시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에서 흑연을 대량 확보했다. 현재 이런 추이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노보닉스와 인조 흑연을 개발 중이고 역시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에 대한 공급 MOU를 맺었습니다. 자, 앞으로 광물이 정말 중요해질 것이고 그중에서 특히 천연 흑연에 대해서는 2026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도 25%를 부과를 하고 중국은 또 그거를 무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 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26년 말까지 이때까지 당연히 미국의 IRA법에 관련돼서 유예는 됐지만 앞으로 이제 2년하고도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이후부터는 중국산의 흑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3년이지만 길어봐야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안으로 이거를 국산화를 시켜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제 이런 천연 흑연을 수입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을 지금 기업들이 여러 차례 정부와 함께 발판을 좀 마련해 놨고 이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기업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지금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일단 국내 유일의 인조 흑연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보통 투자를 하라고 하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 각 국이나 어떤 기업에서 MOU를 맺어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인조 흑연이라도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 제철의 공정 부산물인 콜타르의 원료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포스코라는 그룹사에서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포스코는 수직 계열화를 시키는 것을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기업들보다 원재료에 대한 조달에서부터 이미 훨씬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 8,000톤의 규모를 24년 올해까지 1만 8,000톤에 확대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총 4천억 가량을 투자해서 올해 생산량의 또 2배 이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인조 흑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천연은 또 다릅니다. 한국 정부가 다녀갔던 이 탄자니아를 역시 포스코가 회장이 다시 또 여기랑 가서 광물 협력을 또 맺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 3월에 호주 광산업체인 시라 리소시스와 연간 2만 4천 톤에서 6만 톤 가량의 아프리카 모잠비크산 천연 흑연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지금 2025년까지는 지금 이제 이게 공급이 되도록 얘기를 했는데 6만 톤,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6만 톤의 천연 흑연 원료로 3만 톤, 그 절반인 3만 톤 가량의 응급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하는 총 7만 4천 톤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조 흑연도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다른 또
이 국가들과 다른 기업들과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우리가 협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몇 년 안으로 이 생산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업계에선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정부가 공급망 기금에 대해서도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현재 사업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올 말쯤에 좀 발표가 되겠죠.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말부터 이 기금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은 당연히 흑연 시장에 대한 공급망 자립 때문이다라는 이것 때문이고, 당연히 뭐 기업에서 선두격으로 달려가는 곳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 공급망 기금에 대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흑연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때 그 당시에 이제 흑연이 톤당 $900로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내려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흑연 가격이 너무 높게 치솟아 올라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흑연 가격이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이걸 국산화 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가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컨센을 본다면 매출액이 지금 2021년 대폭 줄었다가 2022년 조금 증가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작년 2023년에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정말 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매출액은 아주 큰 변동은 없으나 영업이익이 다시 대폭 개선이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보면 일단 매출액은 드라마틱하게 2배 이상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작년 359억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6배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엄청난 상승폭을 만드는데 지금 벌써 44억이면 올해만 하더라도 20배 이상의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6년 정도만 되더라도 3,632억입니다. 거의 90배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를 하죠. 물론 이제 2023년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렇더라도 3배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컨센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흑연을 중국에 의존하는 데서 좀 다변화시키게 되고 흑연 가격도 떨어지고 전기차 시장도 다시금 좀 활력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이 되든 않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이 중국에 대한 독립이 정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장 선두격으로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수직계화라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1순위로 뽑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정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폭이 더 훨씬 컸고 그 말은 반대로 상승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을 꾸준히 앞으로 담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과거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업만큼은 우리가 높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